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3월 30일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 경제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35호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권고한 참고 조례안을 기반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회의 소집,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무직원 파견, 예산 및 활동, 수당 등 인수위원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발견하여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6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시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 한도 내에서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의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및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 및 소상공인의 2022년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한 의료기관의 2022년도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안은 2022년도 당해분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재산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12,546명의 납세자에게 총 14억 원의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935호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그동안 자율적 비공식적으로 구성 운영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안전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6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 영업 제한 금지 등 피해를 입은 고급 오락장, 소상공인 등에게 2022년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 감면 예상액은 14억 2,400만 원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6억 1,900만 원, 고급 오락장 재산세 감면 2억 8,900만 원, 소상공인 주민세 감면 5억 1,400만 원, 의료기관 주민세 감면 55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설치하는 운영 조례안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에 이제 7기 민선 7기죠. 7기 때 예를 들어보면 한 2천만 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예. 저기 뭐 예산은 이제 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사무실 임차 비용하고 이제 집기, 집기. 이제 책상이니 컴퓨터니 이런 거고, 조금 추가된 부분이 이제 그 인수위원회 위원들 이제 수당이 있는데, 그 뭐 수당이야 뭐 우리 시의 위원회 이제 그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통과돼서 차기 뭐 정부가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전에 소상특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 부분에 만개업소를 이제 소상공인들 주민세를 이제 감면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293개 업소의 직접 피해 확진자 방문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그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 293개소 확진자 방문 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예. 하시는 건데요. 예. 이게 뭐 내나 동일하게 그 코로나19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범주 내에서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산출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산출만 그렇게 나온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지는 않을 따로 거란 관리하는 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네. 서류상으로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도에서 특히 이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한 번도 법인채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이거 금액은 55만 원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4개의 그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많지 않지만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네. 법인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이 지금 선별진료소의 재정적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네, 여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의료기관이 있는 데에서 자발적으로 그 위기에 동참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금에 따라서 뭐 작게는 5만 원에서 뭐 많게는 25만 원까지인데 그래도 위기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고생들 다 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동참했다는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은 한다라고 전제해서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지만 평택시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법인채에 대한 지원 혜택을 준 적이 없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다만 55만 원이지만 법인채에 지원을 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 수많은 법인채가 있어요. 대기업도 있고 중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어도 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감내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는데 이런 사실이 혹시라도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앞으로 대처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소규모 법인채에 대한 지원 배려도 충분히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은 네. 아까 뭐 담당 과장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경제적 고려 측면에서는 뭐 이야기할 사항인 거는 뭐 저도 이제 역시 동의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회적 정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이 적고 큼을 떠나서 이거는 뭐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배려를 충분히 추후에라도 법인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늘 그 조례안 심사가 우리 박홍구 실장님 마지막 그 조례안 심사인 것 같습니다. 30여 년 이상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소회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제 재직하시면서 기억나는 어떠한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좀 여담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뭐 소외할 것까지는 없고요. 공생활 정확히 이제 33년 했습니다. 33년 했는데 능력에 이제 그 초과되게 저한테 이제 뭐 중임을 뭐 시장님을 포함한 시민들께서 주셨고 제가 1년 동안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늘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제 사는 부분이 내가 나 자신한테 진실했느냐 또 조직에 진실했느냐 이런 부분을 살을 가지지 않고 살았느냐에 이제 방점을 두고 늘 그 역할에 이제 중점을 좀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평할 일은 아니고 우리 후배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을 했다면 기억을 오래 해주실 것이고 부족했다면 저도 이제 앞으로의 삶에 성찰하는 그런 어떤 이제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기억나는 뭐 자치복교는 뭐 상당히 이제 많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자치복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시절부터 이제 관심이 많아서 어떤 시의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자치복교를 어떤 품질로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활동을 해왔고요. 단 한 가지 기억을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주한미군 그 역사가 우리 이제 시 역사의 또 정체성에 이러나 저러나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아카이빙을 이제 구축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반 이제 그런 조례를 만든 게 뭐 조금 기억에 남는다면 남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국의의회 때도 모두 생활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3년 동안 아주 재직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 인사 하셨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좀 이르게 우리 이윤아 의원님이 이르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낫긴 했지만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그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5만 원씩 일괄 이렇게 1293개 업소를 일괄 감면 혜택을 주셨는데 전체 금액은 한 14억 2,400만 원. 근데 요 1200업소에 대해서 요 기간하고 이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예. 네, 이거 작업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그 코로나19 영업 제한 업소가 예. 그 방역 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중에서 총 45개 업종 해서 1그룹, 2그룹, 3그룹 해서 뭐 35개 업종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토탈해서 쭉 내려가지고요. 그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제 보통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준 대상 업소가 28,000개소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가 되거나 간이 과세자 요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하면 그 부분이 한 10,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과 대상이 이제 18,30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추진계 영업 제한업소가 1,300개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네. 보통 운수업, 부동산업, 병원업, 건설업 뭐 이렇게 해서 사자 들어가는 게 뭐 법무사, 예, 세무사 뭐 빠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4,800만 원 이하. 네네. 전문 업종은 빼고 네네네. 선별한 거.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 올해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님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김승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내일도 뵈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참 헷갈리네. 오늘로 마무리해 주신 줄 알고. 자, 우리 최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한영 의원입니다. 저는 아직은 뭐 내일도 뵈야 되니까 미리 서글픈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감면액 추계서를 보시면 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착한 임대인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면서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많이 그 민원을 좀 많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그게 많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착한 임대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비율로 해서 이제 적게 하다가 작년부터 그 감면해준 액의 2분의 1 해서 이제 재산세에서 감면해 주는데 종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그 매출액 기준된 네네.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 계좌번호만 주시면 저희가 소상공인 확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 확인하고 곧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제 상당히 그 업무를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는 그 뭐야 그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뭐 순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겪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업무에 이제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순탄치는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착한 임대인들이 그 서류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한번 작년에도 행감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차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런 거를 많이 개선을 해주셨다 네, 하시니 맞습니다. 굉장히 의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끄집어내서 네. 편하게 해드리자 네. 이렇게 그분들도 결정해서 또 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네. 많은 또 배려를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좀 편안한 서류 자체가 복잡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행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기획항만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 보호 대상자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갱생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재범 및 지역 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고 평택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범죄 예방 활동 지원 대상에 대한 갱생 보호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24호 평택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를
범죄 예방 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갱생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 고양, 안양 등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 의정부, 이천 등 4곳은 해당 조례에서 갱생보호 대상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24호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리안은 갱생 보호자에 대한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와 원활한 사회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갱생 보호자 대상자 용어 정의가 추가되었고 범죄 예방 활동 지원 대상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범죄 예방 활동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대상자를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1년 예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네,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을 연간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산태 해주는 게 3,500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소 협의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 9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본 의원님 물어보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이제 이거를 법무부나 그쪽 보호관찰 그쪽으로다만 다 이제 미루고 우리가 시에서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제 이런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갱생 같은 분야도 좀 다뤄주고 예방 차원에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좀 더 이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생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제 어떤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 사업도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연 보호관찰 우리 그 대상자는 몇 분 정도나 되세요? 계도하고. 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이 현재 현황이 775명으로 있습니다. 700. 예, 775명. 775명이요. 예. 보호관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저기에는 그렇고 보호관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 역할인가요? 이제 이분들이 사실 그 형을 이제 실형을 살지 않고 이제 집행유예라든가 다른 대체역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실생활하게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재발 방지를 예. 위한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현재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위탁 사업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연령대는 여기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여기 이제 소년하고 성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775명 중에 소년이 216명, 그 성인이 559명으로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뭐 그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을 좀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의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의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8-925호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되었던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대상은 18,336명, 지원 금액은 1인당 13만 8천원, 연간 소요 예산은 25억 3천만 원이며 경기도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비 부담은 17억 7,100만 원으로 2023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19개 시군에서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여성 청소년 전체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8-925호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평택시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적극 번장하고 있고 도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온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전에 이제 저소득층 그 청소년에게는 이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의구심이 나거나 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비용 추계를 보면 1인당 이제 13만 8천 원 이게 이제 도비 포함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70% 부담을 하게 되면 1인당 96,600원의 비용을 저희 시에서 이제 납부를 이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는 제4조 2항에 보면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 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비용 추계에 보면은 보건위생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지역화폐에 보건물품을 별도로 살 수 있는 어떠한 강제 규정이나 어떤 증빙할 수 있는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출 받습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경기 지역 화폐로다가 예.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이제 편의점을 이렇게 지금 이제 4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위생용품 요 항목에 대한 바코드만 인식했을 때 이 지역 화폐에서 돈이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다가는 물품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 그 편의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예, 지금은 이제 4개 편의점만 지금 하고 편의점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소득층 그 청소년들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기존에 지금 편의점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은 4개, 18,000명. 이 4개소라는 편의점 것은 그 예. 이제 4개 편의점 업소가 아니라 4개 네, 업체를 업종,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업종 업종, 말씀하시는 거구나. 뭐 예. CU, 예, 그렇습니다. 뭐 GS, 그렇죠? 세븐일레븐 이런 업종을 그 업종을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거기에 지급하는 따르는 데는- 뭐 다른데 편법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예,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편의점 이외에 뭐 다른 곳에서 이게 지금 대상층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는 거기 때문에 편의점 4개 업소 이외에 무슨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지정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돼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요 업종을 좀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이제 8개 분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경기도도 이걸 확대를 해서 좀 더 이용자가 편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이제 복지반장에 있다가 이제 자치위로 여기 이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제 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몇 개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성 그 청소년 분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좀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사실 좀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됐다. 그래서 평택시도 지금 19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늦은 편이지만 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좀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뭐 이거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1인당 13만 8천 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역화폐로 해서 그 4개 업종에 한해서 바코드를 인식해서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그 13만 8천 원이든 10만 원이든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14만 8천 원 지역화폐를 지원해주는 그 범위에서만 한번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꼭 불필요하게 내가 그 4개 업종에 한해서만 거기서 바코드를 인식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가능하다면 14만 8천 원을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편하게 지역화폐로 어디서든지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긍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어느 업종을 정해서 꼭 그 지역화폐를 거기서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14만 8천 원어치 이 물품이 꼭 필요한 건데 청소년들한테, 네? 그러면 이걸 그냥 지역화폐로 14만 8천 원 줄 테니까 이거로 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를 주는 거는 이제 맞는데 이제 그 사용처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용도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체크하는 수단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돈으로 그냥 주고 이 사람이 사용을 하든 말든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이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거 체크를 해야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효과라든가 또 관리 운영 상황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되 체크는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꼭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시는 청소년들이 꼭 이 물품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다면 과감히 우리가 뭐 딴 시도를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 금액을 지급하고 이 금액 내에서 그 물품을 사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업종을 뭐 늘리고 확대하고 이 돈을 꼭 지원해 주는데 꼭 이 돈으로 써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돼만 13만 8천 원인데 13만 7천 원까지 썼어. 그럼 나머지 돈은 내가 보태서 사면 그 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바코드로? 이게 한도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남은 돈은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그거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권장이고 하나는 또 이제 이거를 안 쓰거나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용도로 해서 돈이 나왔지만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뭐 다른 용도로 해서 이제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원한 효과가 사실상은 또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운영상의 이제 그런 체크 포인트를 고려를 해서 이제 지금은 일단 이거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체크를 하려고 하면 그냥 자유롭게 다 하면은 체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신청 받아서 예. 할 수가 있죠. 충분히 말뜻은 이해도 예, 위원장님 갑니다. 말씀도 어떻게 되는 거 예. 아는데 이게 정말 제가 제안한 대로 한다고 하면 서로 이 청소년들하고 이런 실무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쓰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정말 물품을 필요하겠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과감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이걸 체크하는 부분도 행정적인 소비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뭐 저도 뭐 좀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뭐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시행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괄 지급했나요? 분기별로 지급했나요? 예산을? 저희가 이제 반기별로다가 2회 분기별로? 2회를 이제 그 요 관리하는 곳으로다가 이제 입금을 시키면 네. 이쪽에서 이제 분기 단위로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하게 되면 18,000명에 대해서 또 이제 접수를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을.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개인에 대한 정보며 돈을 또 입금시키려면 뭐 은행이며 이렇게 다 이제 이 행정이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고 그게 대한 대책은 마련해놨나요? 예, 지금 이제 그 뭐 타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했죠? 기존의 거는 이제 차상위 이런 부분 그 소득 관련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로 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해서 우리 예, 공무원들이 예. 별도로 예. 인력 낭비는 없을 것 같다. 예, 저희 이제 부서에서 그 부분을 그런 하고 식으로 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운영되었으면 하고요. 하여튼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위생품을 준다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예산은 항상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제안들을 하시고 방법을 제안하시는데, 아쉽다면 뭐냐면 이제 그런 뭐 편의점만 할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니까 좀 더 문을 열어놔라 해서 그거를 도하고 협의하셔서 더 많은 우리 상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비를 쓰는 건데 어차피 뭐 일부 대기업들만 다 그렇잖아요. 편의점은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다 글로 가는 건데 우리 지역에 대한 화폐인데 지역인들이 상인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좀 도하고 협의하셔서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생활 속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그렇게 확대할 수 네, 있게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돼서 우리 그 여성 청소년들에게 범위를 좀 넓혀주는 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이제 혜택을 줬는데 그 추계가 어떤 그 예산 지원이 제대로 몇 프로 됐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분들에게 이 예산이 제대로 지금까지 활용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몇 명이었었고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전체를 하면서 지금 일부에다가 전체로 확대하자는 이 좋은 조례안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더 지원해서 우리 그 시비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신청주의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신청하면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이걸 좀 광범위하게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전에는 취약계층들이 거의 100% 다 했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예. 2171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몇 명이? 2171명 정도 되는데요. 예. 93%가 작년에 뭐 이렇게 3%? 예, 신청을 해서 받아갔습니다. 그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왜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아마 모르고 못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다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좀 세워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